네, 요즘 여성 할당제로 논란이 많죠. 특히나 경찰에서 이런 사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것과 맞물려 어떻게 여경 같은 이슈가 생기면서 관련된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페미니스트 정부는 현재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FAQ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경호처 채용 및 여성 경호원 채용 현황과 계획은이라는 질문에 경호처는 매년 경호, 정보통신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체력 측정, 면접, 논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말할 내용은 가장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여성 경호원은 채용 시 인원을 할당하여 선발하지 않고 단계별 시험 점수를 종합하여 성적 순으로 채용합니다. 여성 경호원은 매년 소수의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다 일단 배제하고 보면 위 글은 굉장히 정상적이죠. 남녀 상관없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대로 채용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호라는 분야에서 남녀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공무원 인사제도를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면 대통령 경호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국가 원수의 신체적 보호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도 FAQ가 존재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성 경호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에 여성 경호관은 2004년도 첫 공채 선발 이래 꾸준히 채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과정으로 선발하여 동일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특별 대우도 차별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여성 경호관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여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성을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만 한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죠.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예, 정상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왜 경찰에는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는지인 거죠. 세상에는 여러 직업이 있고 각 직업별로 서로 다른 목적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직무인지에 따라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 지원자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그 결과 남녀 성비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비슷할 수도 있겠죠. 사회에서 반드시 남자만 밀어준다 또는 여자만 밀어준다 이런 게 원래는 없는 겁니다. 네, 일례로 위 자료는 교육 단계별 여교사의 비율입니다. 한국의 경우 유치원 교사는 여성이 99%,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여성이 78%, 중학교 과정에서는 여성이 71%입니다. 이런 통계의 원인을 단 한 가지로만 얘기할 순 없겠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을 대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이 좀 더 남성보다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죠. 또한 이 자료는 간호사 관련 내용인데 보시면 간호사 중 여성의 비율이 94.9%로 나타나 있죠.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환자를 케어해주는 직무이다 보니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러면 간호사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라는 직무는 남자를 혐오해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일까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저런 직무를 더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저런 직무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남녀 각각이 저런 직무에 흥미가 있는 정도 등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요소들을 종합했을 때 그냥 여성이 더 많게 구성이 된 겁니다. 간호사는 남성 혐오자고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는 죄다 페미니스트고 이런 게 아니란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유치원 교사는 채용 인원 중 99% 이상이 여성이어야만 한다라는 법이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정말 자연스럽게 그 직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을 각 직무에 적합한 기준대로 채용하다 보니 여성의 비율이 많아진 겁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혐오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분야를 바꿔봅시다. 경찰, 소방관, 군인, 경호원, 이 직업들은 당연히 좀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점은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죠. 경찰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소방관은 화재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며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보호합니다. 경호원은 특정 일회인을 보호할 겁니다. 범죄자가 칼을 휘두를 때 앞에 여경이 있으면 칼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까? 불이 나서 소방관이 출동했는데 출동한 소방관이 여성이라면 불이 자동으로 소화됩니까? 천만에요. 이게 아니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심 있는 사람이 이런 직무에 지원하였고 각 직무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 채용을 했더니 남자의 비율이 많아진 겁니다. 위 직무들은 아무래도 힘을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남성이 좀 더 많은 비율을 가져가는 것도 어찌 보면 이해가 가죠. 근데 이건 남녀의 신체적 특성, 선천적인 특징 때문인 겁니다. 누가 누구를 싫어해서 혐오해서가 아닌 거죠. 단순히 각 직업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물론 경찰 내에서도 여성이 더 잘 진행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경찰의 모든 업무 중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유리한 그런 업무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그 업무의 비율이 경찰의 여성 비율을 20에서 30%까지 강제적으로 올릴 만큼 많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직무의 기본적인 목적을 해칠 가능성을 배제한 채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남녀 성비를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용된 여경이 진짜 업무를 잘 수행하냐라고 물어보면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직장인 익명 어플 블라인드에서는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무리하게 여경 채용 비율이 증가한 이후 경찰 내에서 여경끼리 서로 상대적으로 편한 업무를 하려고 자리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여경 전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처럼 경찰의 본분을 망각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직업의 목적까지 헤쳐가면서 특정 성비 구성을 강요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자라도 경찰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으면 대환영이죠.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세금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모르는 곳에서 많은 여경분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비교적 편한 부서엔 여경이 압도적으로 많죠. 반면에 현장에서 직접 뛰어야 하는 경비 등의 부서에는 낮은 비율의 여경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걱정과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또 여가부에서는 소방청에도 여성 소방관의 비율을 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기사를 보면 소방청이 여가부로부터 내려온 여성 소방관 채용을 늘리라는 요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 말이 안 나오죠. 여러분, 이게 2021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각 집단은 그 집단만의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집단의 구성원은 그 목적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단의 목적 달성은 모두 망각하고 본인이 옳다라는 선민의식에 쌓인 채로 전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죠. 과거의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시험은 악력과 배근력, 제자리 멀리뛰기를 포함해 모두 6종목이다. 예를 들어 20m 코스를 지칠 때까지 왕복하는 오래 달리기 종목에서는 남성 만점이 78회지만 여성은 43회로 남성의 5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상당수 여성 구급대원은 힘이 딸려 환자를 들 것에 싣거나 나르지 못하고 여성 화재진압대원도 물을 분사하는 소방 호스를 혼자 들지 못한다. 심지어 일부는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소방차에 오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데 호스를 들지 못하고 환자를 케어해야 되는데 환자를 들 것에 싣지도 못하며 혼자서는 소방차에 오르지도 못한다? 이런 문제가 이미 발생한 이력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여성 비율을 늘리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남녀 차별이다. 여성은 소방관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여성, 소방관 해도 되죠. 이미 여성 소방관 중 성공적으로 본인의 직무를 소화해내는 분들 반드시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근데 방금 말을 잘 곱씹어 보세요. 본인의 직무를 잘 소화해내는 여성분입니다. 소방관의 목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소방관을 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논리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해 봅시다. 소와 호수조차 들지 못하는 여성 소방관, 소와 호수조차 들지 못하는 남성 소방관, 힘이 딸려 환자를 들 것에 싣거나 나르지 못하는 여성 소방관, 힘이 딸려 환자를 들 것에 싣거나 나르지 못하는 남성 소방관. 위 내용은 모두 소방관의 직무 실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여성이 문제다, 남성이 문제다의 내용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그냥 저 직무를 수행하는데 더 적합한 사람을 뽑다 보니 남자의 비율이 많아진 겁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힘을 쓰는 이런 상황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선천적인 남녀의 신체적 특성의 차이가 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싹 다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여성 비율을 늘려라?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특정 직무의 남녀 비율을 강제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니죠. 처음에 봤듯이 대통령 경호관은 남녀가 동일한 과정으로 동일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며 특별 대우도 차별도 없다고 합니다. 왜 주로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게 되는 경찰에 대해선 무리하게 여성 비율을 늘리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대통령 경호관에 대해서는 여성 비율을 20%, 30%로 강제적으로 늘리지 않을까요? 이걸 보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시민의 안전과 여성 할당제로 인한 표심을 저울질해 봤을 때 표심이 더 무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여성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시민의 안전을 대통령의 안전으로 바꿔서 저울질해 보니 대통령의 안전이 더 무거워진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는 정말 정상적으로 동일한 조건, 동일한 과정을 통해 해당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채용을 진행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이 신뢰성을 받으려면 주장 자체의 논리적인 적합성도 중요하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그 주장을 적용시켜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여가부나 정부는 본인의 입맛대로 내로남불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시행한 지 엄청 오래되지도 않았고 모든 국민에게 1분 1초마다 범죄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지금 당장 체감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누적된다면 이건 진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남녀 갈등을 넘어서 국민의 목숨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정책을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정확한 근거 없이 감성에 의존해서 설정하고 국민이 그것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제기할 때 이에 대한 피드백은 전혀 없는 채로 인정하지 않고 귀를 닫고 있다는 건 단순히 경찰의 남녀 비율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국가 운영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드백 과정이 과연 정치권에서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